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주차 뺑소니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주차 뺑소니범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정과 그걸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본 영상입니다. 제가 주차 뺑소니를 당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느낀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 제 차 운전석 쪽 앞범퍼를 긁고 뺑소니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물피 도주라고 합니다. 편하게 주차 뺑소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주차 뺑소니를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알면서 그냥 갔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살짝 긁어서 제 차가 긁힌 줄 모르고 그냥 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차량의 블랙박스가 상시 녹화가 아닌 점을 확인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만약에 상시 녹화였다면 아마도 긁은 순간 바로 연락이 왔거나 물피 도주를 했어도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 차량의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는 BMW 순정 블랙박스가 아닌데요. BMW 커뮤니티에서 순정 블랙박스가 야간 시인성이 안 좋다는 말들이 하도 많아서 계약할 때부터 i 땡땡 QXD 땡땡 모델로 달아달라고 딜러에게 서비스로 요구를 했었고, 서비스로 사제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정 배터리 보증 문제로 인해서 주행 중에는 블랙박스가 녹화가 되지만 주차 중에는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제가 어디 자주 놀러 다닌다거나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주로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시 전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웬만한 주차장에는 거의 다 CCTV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상시 녹화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추석을 앞두고 지방에도 내려가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차를 긁힐 수는 있지만 범인 검거를 하기 어려운 곳이 있겠다 싶어서 추석 전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실제로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 블랙박스 샵에 가서 보조 배터리 견적과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배터리를 배송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해서 추석 전이라 어차피 지금 시켜도 배송이 굉장히 늦게 오니까 추석 끝나고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자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짧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추석 연휴 중에 차를 오래 세워뒀었는데 언제 누가 긁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범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범퍼가 그렇게 많이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스크래치가 아주 심하게 난 것도 아니라서 어쩌면 정말 제 차를 긁은 줄도 모르고 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새로 산 차를 긁혔으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좀 많이 아팠는데요. 심하게 긁혔으면 바로 발견했을 텐데 차 색깔이 어두워서 그런지 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 앞에 본인 라인과 프론트 범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옆에 주차한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이렇게 나가면 긁힐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차 기둥에 붙여서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긁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견한 날 바로 관리실에 가서 CCTV를 의뢰 신고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 이제 퇴근을 하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혀 운행을 하지 않았고, 일요일 오전에 지방에 내려가서 점심때쯤에 앞범퍼가 까진 걸 발견했습니다. 당일 늦게 집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관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제 차가 주차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CCTV 번호를 확인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과 마지막으로 나간 시간을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차량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흰색 차량 위주로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랑 관리소 직원분이 함께 CCTV를 돌려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관리자 외에는 CCTV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실 직원분이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락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확인 다 했고, 하얀색 차량이 제 옆에 주차했다가 나가는 걸 확인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 차량의 이제 번호판까지 이제 본인이 알아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흰색 차량의 그 번호판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부 차량이라고.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범인을 이제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관리실 직원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더니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경찰차가 이제 저희 아파트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현장으로 와서 제 차 범퍼 긁힌 곳과 사고난 주차 위치 사진을 찍고 이제 저한테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 같이 관리실에 가서 이제 관리실 직원과 CCTV를 직접 확인하고는 이제 저한테 진술서 한 장 작성해 달라고 해서 진술서를 저는 작성을 하고 이렇게 경찰과 헤어졌습니다. 주차 뺑소니만 전담을 하는 경찰관에게 이제 이 내용, 이 사건을 인계를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좀 기다리면 금방 전화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관 두 분은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자동차 물피도주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의심가는 차량을 본인이 조사를 하고 이제 범퍼에 긁힌 차량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담당 경찰관이 전화해서 CCTV가 너무 멀리서 찍혀서 그 차량이 긁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블랙박스의 추돌로 인한 차량의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찍혀 있어야 물피도주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제 경우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주차 뺑소니를 잡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담당 경찰관은 그 의심가는 흰색 차량을 직접 찾아가서 그 범퍼 4군데를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사진 파일로 보내주기까지 했는데요. 의심되는 그 차량의 범퍼 4곳이 다 너무나 깨끗하고 긁힌 자국이 없어서 아쉽게도 이제 물피 도주한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이렇게 종결된 사건인데요. 저와 비슷한 주차 뺑소니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물피 도주한 그 사람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블랙박스에 찍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범인으로 확정하고 잡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경찰과 그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찰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잘 응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좀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출동부터 일 처리까지 엄청 빠르게 친절하게 진행된 부분이 좀 놀라웠고,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범인을 이렇게 잡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경찰관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가 되도록 보조 배터리를 꼭 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은 차량을 처음에 출고할 때 보조 배터리까지 바로 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제가 주차장 CCTV만 믿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 외로 아파트 주차장에 CCTV 개수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까 CCTV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번호판 같은 걸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너무
건물에 있는 CCTV만 믿지 마시고 상시 전원으로 블랙박스를 켜셔서 소중한 자동차 물피 도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제 돈을 들여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조 배터리 하나만 달려고 하니까 또 뭐 그 자동차 샵에서 신차 패키지 때문에 그런 건지 바빠서 그런 건지 보조 배터리 하나만은 잘 안 달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잘하는 곳은 좀 바빠서 그런지 예약도 이렇게 뭐 제 스케줄에 따르는 게 아니고 본인 스케줄에 따르라니 뭐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본인들은 책임을 안 질 건데 그래도 보조 배터리 달 거냐는 식으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좀 불친절한 샵이 많아서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에 젊은 분이 운영하는 그런 자동차 샵에서 직접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배터리 문제로 이상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게 된다면 가기 전에 본인한테 먼저 와서 보조 배터리를 제거하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절하게 응대를 잘 해줬습니다. 뭐 하나 알아보고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이 알아보고 또 공부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시간도 내야 되고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출고할 때 시차 패키지로 하시던지 아니면 딜러한테 추가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꼭 그 싸지 블랙박스 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까지 다셔서 이렇게 소중한 내 차의 재산을 잘 지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고할 때 자동차 본체 배터리에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로 연결해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블랙박스 전원이 이렇게 꺼지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배터리에 어떤 그런 부하가 걸릴 수가 있고 방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배터리를 보호하고 주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보조 배터리를 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차 뺑소니 물피 도주를 당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과 보조 배터리를 달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범퍼 복원 과정을 한번 담아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